네, 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정현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통일교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그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허위 사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정부가 흔들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의 명예로 생각해 왔습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만나자마자 통일교 민원 얘기가 있었나요? 또 만난 일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전재수 장관과 정동영 장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전재수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입장들, 두 장관의 입장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최진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주장에 좀 더 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과거에도 보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본인이 범죄 혐의가 더 짙을수록 오히려 그 직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전재수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사퇴를 표명하고 하는 분은 참 바람직했고, 정동영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예. 야인 시절을 겪었던 일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날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아닙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아무튼 제가 중요시하는 건 이번 이제 사태의 어떤 본질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던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와 어떤 커넥션으로 특검 조사를 받다가 상당히 종교 단체 자체가 존립 위기에 처하자 저는 대반격을 가한 거라고 보거든요. 일종의 통일교 측에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이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겠다. 앞으로 파장이 상당히 만만치 않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정동영 장관의 경우 만난 적은 있지만 차마 마셨을 뿐 금품 수수는 허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장관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지금 특검이 얘기한 윤영호 씨가 말한 5명 가운데서 금품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준 사람 부류가 있고 접촉했다고 하는 명단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영호 씨가 얘기한 내용 가운데서 다 보도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준 액수라든가 브랜드, 금품이라든가 네.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 받아가면서도 또 뭐 이런 거 받아도 되나 하면서 받아갔다는 건 아닙니까? 구체적인 진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전재수 장관이 바로 사의를 표명해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민주당 의원들 특히 뭐 드러나더라도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다 부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바로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죠. 그것은 아마도 뭐 지난번 이제 통일교 행사에 전재수 장관이 부산에서 백스코 행사에서 가서 사진도 찍고 또 한학자 총재와 와인도 마시고 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이게 지금 견디고 있으면은 대통령에 대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일단 내려놓고 대응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사안도 먼저 좀 짚고 가고 싶은데 사실 이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게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이제 진술을 한 부분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 의혹이 불거지게 된 건데 어제 이제 결심 공판에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었는데 추가 폭로는 없었거든요.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과거 이제 권력적 사건에서 뭐 흔히 보는 장면입니다. 저는 숨고르기라고 보거든요. 예. 과거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사건의 당사자들이 먼저 사전에 몇 건 이제 실명을 발표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사건이 상당히 비화가 되면 상황을 이제 주시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봤다가 그 다음에 제2탄, 3탄을 공격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는 다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순고록이 들어갔다 보고 다만 또 공교롭게 그 시점에 네. 또 대통령이 뭐 정교 분리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강도 높은 통일교에 대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이 전개될 건지 보면서 다분히 어떤 전략적인 침묵을 저는 지키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전략적인 침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어제 대통령의 경고가 먹혔다고 봅니다. 예. 사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비판을 했었죠.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서 해산을 얘기하는 경우가 예.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인데다가 그것도 1차에 거치지 않고 2차에 거쳐서 2차 때는 또 통일교의 재산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재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고다. 그것도 카메라가 있는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그 시간에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윤영호 씨도 사실 그 어제 최후 진술에서 말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해 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과 관련된 최후 진술만 했던 것인데 저는 이게 대통령의 이런 어떤 의중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예. 오히려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미루고 좀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낼 때 오히려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 인사들이 진짜 많은 인사들이 포함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까지 관여된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 전 대변인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여야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앞으로 뭐 지금 뭐 경찰의 수사 과정이든 뭐 선고 공판이든 또 추가 폭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단히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서는 5명의 여야 정치인을 거론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 뭐 며칠 지나서 지금 7명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10명 이상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히 파장이 클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윤영호 본부장이 본인이 혼자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실명을 폭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통일교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통일교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교를 움직이는 한학자 총재와 어떤 교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통일교의 지금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자 총재가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은 또 종교 자체에 대한 존폐 문제를 언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실명들이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의치 않다. 윤영호 판단하기에 통일교가 상당히 좀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 또 제2, 제3의 카드를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교가 보니까 처음 창시된 게 1954년입니다. 5월 1일로 돼 있던데 그러니까 70년 넘은 거죠. 기나긴 세월 동안에 정말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곳곳에 어떤 깊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통일교가 맘만 먹으면 뭐 그 근거가 충분하더라 하든 간에 얼마든지 툭툭 던져서 예. 현 정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앞으로 몇 명이 나올지, 네. 여가 나올지, 야당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야당 의원들도 지금 몇 명 좀 거론되고 있는 중진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불문하고 이 정치판 전체를 한번 뒤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통일교 수뇌부가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좀 우려를 해봅니다. 예. 지금 우려의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판도라의 상자, 그 심상치가 않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이게 통일교 게이트로 화할 수 있다 저도 봅니다. 예. 이게 지금 거론되는 5명은 이제 윤영호 씨가 특검과의 면담에서 나온 5명이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또는 이제 국수본의 조사 과정에서 계속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해서 한 명씩 폭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의향을 좀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이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 면담 과정, 특검과의 면담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특검 단계에서 묻어버리는 것인데 예. 이게 뭐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느냐, 민주당에 보고되지 않았느냐,
보고됐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상당한 인물들이 민주당 인사들이 포함이 됐다. 야당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포함됐다 했을 경우에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계속 나선다 하는 것은 예. 이게 좀 더 심상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네,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심상치가 않구나라는 네. 표현을 똑같이 써두시네요. 지금 이제 이 사안이 적지 않은 파장이 불 것 같다라고 의견이 두 분이 이제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야 정치인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각 당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당의 관련 발언들 듣고 저희가 대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가 특정의 무슨 근거도 없고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면 그런 상황에서 당이 할 수 있는 윤리 감찰을 지시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덮거나 어떤 피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자세가 절대 없다.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것이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네, 장동혁 대표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공세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뭐 여당 입장에서는 뭐 최대 악재가 생겼고 야당 입장에서는 뭐 최대 호재가 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과거에도 계속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세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죠. 아시다시피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뭐 12월 3일 날 뭐 계엄 사과 반대라든지 뭐 윤어게인 뭐 여러 가지 이런 강성 우파 행보로 해서 당에서 많이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에 쏠렸는데 이걸 이제 딱 뒤엎을 수 있는 하나의 반전의 어떤 모멘텀을 마련한 거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최근에 뭐 발대 악법 저지라든지 무슨 천막당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정부 투쟁, 대여 투쟁의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장동혁 입장에 야 진짜 최고로 호재를 맞았다. 때는 이때다 하고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밀어붙였던 뭐 내란전환 뭐 재판부 문제라든지 또 뭐 사법부 개혁이라든지 뭐 특검 전장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뒤덮을 수 있는 최고 호재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고강도로 밀어붙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민주당이 특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지금 민중기 특검이 사실상 이 사건은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국수본을 넘긴 사건인데 사실 민중기 특검이 사실 큰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권성동 사건하고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재수 사건도 똑같은 구조인데 저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 기소를 하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사 압수수색했죠, 당원 명부 가져갔죠 이렇게 했는데 예. 똑같은 전재수 그 당시에 똑같이 윤영호 씨가 특검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재수 사건은 덮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이게 뭐 특검의 대상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특검은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특검을 만들 때 그 김건희와 별개의 사건, 별건도 다 수사를 하기로 거기 그 특검 법에 규정을 해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이거 뭐 모든 것까지 그러면은 뭐 무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이제 전재수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면은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수사할 여력이 안 된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검이 그 수사에 손을 댔다가는 김건희 수사가 좀 묻힐 것 같으니까 도저히 손을 못 대니까 덮어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만한 여력이 안 된다면 바로 경찰에 이첩을 해서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서 수사를 하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했어야 되지 않고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 특검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우리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정치 검찰이니까 특검을 만들자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정치 특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국수본으로 특검도 믿을 수 없는데 국수본 행정부 산하의 경찰에 갔을 때 이게 수사로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지금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합의한
여야가 합의하면 지금 민중기 특검과 같은 그러한 민주당 단독의 특검이 아닌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이 돼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특검을 떠나서 민주당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의혹이 특정이 돼야 그 진상 조사를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제 입장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맞는 말이죠. 지금 당이 나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윤리 감찰단 통해서 뭐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나 타이밍이 아닙니다. 워낙 지금 급물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수사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 수사하고 후 조치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박수현 이제 대변인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뭐 적당히 덮거나 뭐 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원칙대로 대통령이 또 공언한 대로 네. 정말 여야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 그게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두 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불문하고 엄정 수사 방침을 내세웠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태를 좀 조기에 진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엄중 수사라는 말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도하는 바가 뭐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을 이참에 명백하게 뿌리 뽑겠다. 근절시키겠다 하는 대의는 좋습니다. 대의는 예. 좋은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조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개입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강도 높은 말씀들을 하시느냐. 오늘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까지 대통령실 어느 핵심 관계자 발로 해서 물고 늘어질 경우에 그만큼 갑질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강도 높은 얘기들이 대통령실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올 정도 되면은 네. 이건 상당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을 막아야 되는 그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걸 관철시키겠다 한다 그러면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은 좀 빠지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사건에 개입한다 그러면은 네. 더 많은 의혹들이 지금 생길 것이고 더 의구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 감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당내에서의 감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나 이제 행정부의 강요까지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정치인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양부 장부 장관 직접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거론된다는 거 이 자체가 대통령이 이제 엄청난 큰 부담인데요. 이제 야당도 물론 뭐 권성동 의원이 현재 구속되어 있고 나경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집권 여당의 어떤 정부 쪽 사람이 거론된다는 건 대통령이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 여당이 더 나서서 대통령이 더 나서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강도 높게 좀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우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자, 통일교 의혹이 내년 지방선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전재수 장관이 사실 민주당의 부산시장 유력 후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과연 이 부산시장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국수본에서 지금 오늘 윤영호 씨를 접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23명이 이 수사팀을 꾸려서 신속하게 지금 수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빨리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집권 여당으로 봤을 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산에서 상당히 유력한 후보자였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지선 전략은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울경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까지 가져오겠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에서 집중 투자 투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선 전략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당내에서 아마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부울경에서 아마 이 영향 자체가 부산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울산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아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빨리 이것을 마무리하고 정말 자신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명백하게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더 빨리 하고 싶겠지만은 네. 뭐 혐의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정리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낫다고 출마를 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게 금방 끝날 것이 아닙니다. 수사를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하면 네, 상당히 좀 상당히 길어지겠죠. 길어지겠죠. 또 뭐 증거 자료 입증들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각 주장에 대한 입장들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쉽게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내년 질선 전에 다 마무리되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럼 수사받고 하면서 어떻게 선거를 준비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카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정전 대변인의 전망이었습니다. 최진 원장님께도 전망을 좀 들어보죠. 어떻게 일단 보세요? 뭐 부산시장 선거가 상당히 좀 요동을 치고 근처 지역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최근 여론사 보면은 이제 부산시장이 보면은 뭐 전재수 시장 그리고 박형준 현 시장이 거의 뭐 박빙 양강구도로 갔거든요. 심지어 어떤 언론은 전재수 뭐 대세론이다. 그 다음에 박형준 뭐 부산시장이 뭐 수성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에 의해서 일단 좀 양강구도는 상당히 좀 흐트러졌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좀 다행히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전재수 장관의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다면 뭐 다시 출마를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나아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국 지방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아무튼 빨리 신속한 수사, 과감한 수사 이것만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당이 유리한 민심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두 분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상설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조사에 앞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조사의 쟁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정전 대변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쿠팡 특검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예. 것 같아요. 이게 외압 의혹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기사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을 앞두고 쿠팡 관계자, 쿠팡 사장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전에도 또 서영교 의원이 이 상설특검 지명되고 난 다음 날 예. 비연협 관계자들과 함께 만나서 쿠팡 그 자리에 쿠팡 대관을 하는 상무가 끼어 있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했는데 그런 관계들을 봤을 때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이건 민주당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압 의혹이 이제 당시 부천지청장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라고 한 그렇죠. 그런 외압 의혹 기소를 하지 아니겠습니까? 못하게 그리고 외압을 했다라는. 이제 그 지청장이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진영에 경도된 지청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영 간의 갈등 같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각자의 이제 주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때 부천지청장은 또 무고로 지금 이제 고소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분명하게 가려져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좀 양당이 이 관여를 해서 정치권이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특검이 정말 중심을 잡고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정치권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출석을 하면서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여러 검사로 불똥이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핵심은 네, 문지석 검사가 과연 상급자로부터 그때 외압 압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라든지 진술의 신빙성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문 검사가 모든 자료를 다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하고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상급자들 자기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했던 압력을 행사했던 그 검찰 선배들 그러니까 인천지청장의 부천이죠. 부천지청장, 차장검사들 이 두 사람에 대한 책임성을 묻기 위한
어떤 진실 게임이 들어가는데 저는 뭐 이것도 정확하게 뭐 밝혀져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정치적 파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치 직접 연결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직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는 이제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위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이제 연루돼 있다라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중간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당내 갈등이 좀 재점화하는 모양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당원 한 사람으로서 진짜 이게 국민의힘이 자중 질환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금 전재수 장관을 비롯한 이런 통일교와 민주당과의 유착 관계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호재가 아닐 수 없는 전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 이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일찍이 정리를 하고 갔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뭐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이것도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더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 결과를 발표했다든가 하는 것이 나았을 텐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또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일찍이 했었어야 되는 거 지금 나온 결과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 사과를 빨리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당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내 상황을 보면은 지금 뭐 어제 인유한 의원 같은 경우 사퇴했잖아요. 좋은 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윤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게 사퇴를 하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진다는 거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가운데에서 그렇게 많은 선거 결과를 대표를 하고도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책임지겠다고 스스로 물러나서 희생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이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더 이어져서 윤핵관들이 사실 우리도 나의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당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릴레이가 형성이 된다든가 이런 파격적인 쇄신책이 나와야 지금 국민 지지를 국민의힘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의 국민 지지 없이 지금 무엇을 한들 지금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지금 한동훈 대표 게시판 문제보다도 지금 더 많은 갈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더 집중해야 될 게 다른 곳에 있다. 우리 윤핵관들이 좀 자기 희생이 있었으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나아갔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 듣겠습니다. 지금 당계 논란이 상당히 오래됐죠. 이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당 게시판에 실제로 가족들 명의로 해서 당을 비판하는 걸 올렸느냐 말았느냐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당내에서 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강성 우파 그룹이 이 한동훈 계열을 이제 쳐내기 위한 그런 작업의 일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국민 내부 지형에서 뭐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근데 아마 과연 이 단계 결론에 따라서 상당히 당이 급속히 내분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 더구나 지금 12월 16일인가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이 부분을 논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 장동혁이나 아니면 한동훈이냐 쪽에서 기울 경우에 거기에 당에 또 다른 또 핵분열이 생길 수 있다. 어느 쪽의 지지를 손을 들더라 하더라도 당은. 그래서 지금 당은 아시다시피 지금 12월 3일 날 이번 계엄 1주년을 기해서 장동혁 대표 계속 기존의 윤 어게인의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윤 반윤 비윤할 것 같이 모두를 지금 안티 장동혁 지금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멘텀이 지금 이 단계 게시판의 어떤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시로 강조하는 것이 똘똘 뭉쳐서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흐름을 보면 지금 뭐 계속 흩어져서 갈래갈래 지금 분열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기회다. 그리고 어찌됐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외부적으로. 근데 만약 정민로 이번 차제에 잘라낸다, 한동훈을 배제한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내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통일교, 민주당 이런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이것도 좋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불이 떠져 있는 이 내분의 불이 더 무섭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전국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